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까? 지금 자소서에서 뭘 쓰냐? 이력서에 어떤 내용을 담냐? 또 면접에서 자기소개는 어떻게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제가 최근에 어떤 기업에 이제 면접관 교육을 갔어요. 가보니까 이제 뭐 100분이 넘는 회사 전체 면접관분들이 다 모이셨더라고.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오늘 면접관 교육을 왔는데 당신들에게 티칭을 하지 않고 질문만 하다 갈 거다. 마음의 각오를 하셔라. 그래가지고 4시간 동안 제가 질문만 속사포로 날리고 왔거든요. 제가 면접관 교육을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면접관분들 육성하는 게 저의 메인 과업이었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더라고. 뭔지 아세요? 요즘에는 구조화된 채용이라 그래서 질문하고 평가의 내용이 거의 정해져 있죠. 회사마다 인사팀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답변하면 합격 누르시고, 이렇게 답변하면 불합격 시켜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서로 막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나름 체계가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그게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게 없어도 면접을 잘 보시는 분이 있어. 근데 이 두 분들의 차이가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면접관으로서의 역할도 잘할 수 있냐 없냐가 구분이 되더라고요. 면접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면접관이 아니더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조직의 리더로 생각하는 사람이 면접도 잘 봐요. 난 이 조직의 리더다. 그래서 이 리더로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고 확신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조직의 미래를 향해 가고 싶다. 딱 자기 정체성을 인식한 사람은 질문이 레벨이 다르더라고. 저희가 아무리 퀄리티 높은 질문을 드려도 그것을 조합해서 새로운 질문을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저희가 데이터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정교한 나름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여러분께 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까? 지금 자소서에서 뭘 쓰냐? 이력서에 어떤 내용을 담냐? 또 면접에서 자기소개는 어떻게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딱 가지고 있을 때 면접에서도 자신 있게 뭔가를 던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인데 당신들이 그 기회를 줄 것인가? 이걸 묻는 거지.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전혀 지치지 않아. 저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서포트를 해야 되는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저 회사는 나와 함께 할 만한 수준인가? 내가 시간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가? 라고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이 미팅에 있어서 제가 주로 면접을 합니다. 심지어 대기업의 대표이사님도 제가 질문을 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우리나라 최대 제가 이제 강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 그 대표님한테 제가 주로 질문했어요. 대표님의 철학은 뭡니까? 이 기업이 사라지면 이 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막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이분들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생각 안 해본 거야. 그래서 그 질문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마인드 세팅,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나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데, 저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신감을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이. 내가 저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될 명분이 대체 뭐냐? 저 회사에 일을 한다면 회사가 나한테 월급을 주는 거 말고, 여러분 마인드셋이 딱 이렇게 돼.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합시다. 우리 기분 좋게 1억이면 나는 회사에 한 10억은 벌어다 줄 수 있는데, 신입이니까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 생각 자체를 그렇게 가자는 거지. 나는 그 정도의 열심, 의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는 이런 사람인데 그럴 만한 회사인가? 내 인생을 바칠 만한 회사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전 얘기인데, 대기업의 모 회사에서 채용 설명으로 제가 갔어. 근데 뭐 앞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다 별로더라고. 너무 막 뭐 이 업계 1등이라고 그러고 뭐 돈 제일 많이 번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똥쉬운 표정으로 앞에 앉아있었더니 저한테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 없냐고. 나는 취업이라는 것을 내 젊음 20대와 30대를 바치는 거라고 생각한다. 내 인생을 걸기 위한 그런 장소인데, 그 인생을 걸 만한 장소인지 당신은 설명한 적이 없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역질문을 한 거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 하여튼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이에요? 채용 팀장이니까 얼마나 그 설명을 많이 했겠어. 그분이 당황해가지고 이런 질문하는 사람 나 처음 봤대. 막 또 뭐라고 얘기하는데 또 난 또 답변이 안 됐어. 그래서 그냥 똥침 표정하고 있었더니 답변이 안 되셨나 보네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괜찮습니다. 이러고서 그냥 거의 넘어가는 식으로. 그리고 나니까 오히려 그 채용팀장이 그 뒤로 계속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회사 지원해라. 당신 내가 좋게 봤는데 일단 서류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면접 가면은 내가 거기 면접관의 이 좌장이니까 너 우리 회사 입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전화 통화하다가 나중에 한 3번째 전화 왔을 때는 안 갑니다 이러고 전화 끊어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엔 자기 정체성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떨어지거나 좀 안 되고 이럴 때 여러분 안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집중을 하자 이거지. 나는 어디에 도전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내 인생을 걸 준비가 돼야 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책이 왜 일하는가 라는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이나모리 가조라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왜 일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평생을 고민한 거야. 그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이 시점에서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실 때 여러분 힘들고 아무 힘도 안 나고 그렇게 오래 있어 봐야 도움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정체성과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관점에서 저 왜 일하는가 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다음 달에 저걸 북클럽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일하는가라는 그 단순한 질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 생각들을 여러분 나름의 질문도 좀 해보시고 아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 걸음씩 도전을 해보시면 머지않아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기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